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 13학번을 졸업한 전재복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5G 플러스, 6G,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 현재 주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연구 업무는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19년에 입사해서 최초 3년은 인사관리실이라는 부서에서 이제 직원들 급여하고 4대 보험 이런 업무 수행했고, 작년에 부서 옮겨서 지금은 운영복지실이라는 약간 총무팀에서 직원들 식당 관리하고 부서 내 신규 사업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 때 기억 남은 일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친구들이랑 놀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좀 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춰서 취업과 연결을 지으면은 아무래도 학생회 활동하고 대외 활동을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소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항목이 본인만의 역경을 헤쳤던 경험,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인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학생회 활동, 그리고 충남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회 학교들이랑도 연계되어 있는 대외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타인들, 다른 학생회원들, 학생회장님, 부학생회장님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학생회 활동도 하시고 대외 활동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가장 노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삶이라는 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스펙, 경험, 경력 그런 거에 치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생각 없이 노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학점을 잘 쌓아왔는지 본인만의 노하우여서 작성을 한 다음에 좀 다른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좀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은 게, 수업을 잘만 따라가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인 게, 결국에는 학점이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학과 수업 모든 거에 걸쳐서 학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학한 다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교수님들에게 계속 질문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교수님 방 찾아가가지고 질문도 따로 하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수업에 집중을 좀 잘 하면은 비단 시험 기간에 그 공부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이 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학과가 대부분 논술 위주의 시험을 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신문을 읽는 습관이나 아니면 제 생각을 따로 정리하는 그런 일기장 같은 습관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시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좀 평소에 준비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 학과로 입학을 해서 복학 후에 이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외교 학과를 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이제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좀 더 현실에 맞는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복수 전공을 했는데, 복수 전공이라는 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제가 배우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과목들을 배우면서 다양한 시선들도 얻을 수 있고,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경험하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선배들도 없고 동기 후배들도 없고, 경영학과만의 수업 방식, 그리고 시험 유형, 족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학점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쌓았던 학점을 좀
속된 말로 많이 말아먹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좀 깎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복수 전공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과에 너무 이제 몰입하지 마시고 다른 과도 한번 눈 돌리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듣고 싶은 수업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본인에게 도움 될 만한 과목들을 조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사 지원서, 쉽게 말해 자소서죠. 자소서 작성을 할 때 이게 좀 사람마다 좀 취향 차이가 갈리는 게, 저는 다른 사람들 자소서를 참고하지 않았었거든요. 맨 처음 준비할 때는 저도 이제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몇 개 봤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합격 자소서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을 제가 쫓고 있더라고요. 단어 선택, 문장 구성, 그 다음에 작성하는 순서까지 그 사람의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만의 스타일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차라리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삭을 받으실 때에도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순서, 논리가 좀 맞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첨삭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좀 복학 후에 이제 3학년이겠죠? 3학년 때부터 틈틈이 면접 스터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이제 대화나 말하는 그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본인이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것이다 보니까 분명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도 긴장이 되는데 면접 자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미리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1시간, 많으면은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좀 타이트하고 정해진 형식 내에서 면접 스터디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비록 시간을 따로 안 내더라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19년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졸업은 19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좀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는 저도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학생 때 이미 충분히 놀 거 다 놀고 여행도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서 바로 취업을 목표로 했고 다행히 취업이 성공을 했지만, 지금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왜 더 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30이 된 상황에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1, 2년 정도 늦게 취업을 하더라도 조그만 돈 가지고 해외를 한 번 더 나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네일로를 한 번 더 간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을 바로 하고 싶고 어떻게든 더 좋은 직장 가고 싶고 하시겠지만 막상 돈 벌어오면은 신경 쓸 게 더 많거든요. 당장 부모님이 내주시는 월세, 용돈, 핸드폰비 그런 것들 다 결국에 이렇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결국에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늦게 취업을 하시는 게 어떠지 않을까. 저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꼭 30 전에 취업 안 해도 되니까 충분히 잘 놀고 잘 휴식하시고 행복하게 준비하시다가 늦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